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은기입니다. 예, 먼저 어제장부터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조금 부딪히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때문에 좀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전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지수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2067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박스권 장세가 지금 지속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복업종과 통신업종 등과 같은 경기방어주 위주의 상승에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반면에 은행업종과 음식료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으면 단연 이제 삼성그룹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복주라고 할 수 있는 한세실업과 영원무역도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함께 해외 진출에 따른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 여파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대상홀딩스가 2분기 실적 악화에 따른 매물 출현으로 함께 강한 급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로 인해서 570선을 내주면서 하락 마감을 하면서 566포인트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코스닥 지수는 빠졌지만은 놀자주가 꾸준하게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자주라고 한다면 흔히 말해서 엔터주 그리고 음원주 모바일 게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SM 같은 경우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 또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뜨겁게 달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또한 컴퓨스가 서머너즈와 매출이 재차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헬스케어와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장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장 그리고 오늘장이 좀 궁금해집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 여전하는 가운데 과연 현장에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주 한국의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체 공휴일이 첫 번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연휴는 4일 동안 이어질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연휴를 앞두고 나서 주식시장은 양호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큰 기대는 접어두고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일단은 조정 국면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9월 또한 상승장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경제 지표가 해외 쪽에서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밤 11시에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9월 3일 오전 10시에 중국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0시 45분엔 중국 HSBC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9월 4일 날 밤 9시 30분에 ECB에서 중앙은행 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가 일단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은 갈림길에 들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로상 놓고 봤을 때 노령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일본 사례를 봤을 경우에 고배당주와 내수주 그리고 고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디어 컨텐츠로의 접근이 용이할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도 여전히 전일과 같이 조금 거래 대금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장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장 산업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썬데이토주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주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306억, 영업이익은 179억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애니팡 시리즈와 사천성 또한 매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애니팡2를 통해서 애니팡2가 라인을 통해서 해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 모바일 게임주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고 현금이 700억 가까이 지금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 LNS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 영화 중에 패왕별이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이 기존의 색조 화장에서 이제는 기초 화장으로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판지 업체에서 화장품, 마스크팩 업체로의 지금 성공적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체질 변화의 원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지속적인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플랫폼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TV입니다. 게임 사업부를 30억의 매각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제 본격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과거 플랫폼 업체의 강한 상승세를 봤을 때 역량 집중화에 따른 또 다른 밸류메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관심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